2025 경주 에이펙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개회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에이펙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에이펙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1개 에이펙 회원국 정상 내외 등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에선 유명 요리사 에드워드 리가 개발한 한식 메뉴 등이 선보였습니다. 차은우와 지드래곤 등 한류 스타들도 힘을 보태 K컬처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공식 만찬장에 들어섭니다. 21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내외, 국내 주요 인사까지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와 소통하며 고유한 문화를 꽃피웠던 경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할 에이펙의 미래 비전에도 이곳 경주의 정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만찬 메뉴는 한국계 유명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가 한식과 양식의 조화에 방점을 찍어 구성했습니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갈비찜과 나물 비빔밥 등을 주 식단에 올렸고 캐러멜과 된장을 섞어 인절미처럼 만든 디저트 등을 선보였습니다. 건배주로는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를 사용해 우리 술의 매력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환영 만찬을 한식을 비롯한 K컬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건데 한류 스타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군 복무 중인 얼굴 천재 차은우는 사회자로 나섰고 에이펙 홍보 영상에 출연했던 지드래곤은 만찬장 무대에까지 올랐습니다. 3막으로 구성된 문화 공연은 찬란한 신라 역사에서 출발한 우리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영 만찬이 단순히 K컬처의 경쟁력을 알리는 걸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화합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틀째인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과 참석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폐막과 함께 이른바 경주 선언으로 이름이 붙을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지,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관련 문구가 포함될지 등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정상은 어제 첫 만남에선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한미회담에서 언급된 핵 추진 잠수함이 한중 관계 회복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가주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을 처음 대면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사이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민생 문제 해결이 논의 주제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AI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질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도 해제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되고 미국의 승인까지 받아낸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북한과 중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특정 국가의 잠수함이 아닌 단순한 방향을 의미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측은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而不是相反。 여기에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의 국제법 위반 문제 등 한중 사이 충돌 우려 요소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첫 만남에서 웃으며 인사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11년 만에 국빈 방한이 말해주듯 소원했던 한중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대통령은 한미 회담에 이어 또 다른 실용외교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이 현행 핵 비확산 체제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한 걸 두고 우리가 개발 운영을 추진하려는 건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협조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안정적 건설적 중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중국 해서의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영토 분쟁, 또 과거사 등을 놓고 이유 등을 얼마나 원만히 관리해 나갈진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 만나 악수합니다.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강조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내각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며 올바른 중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일 간 여러 과제 속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정상 간 관계를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習主席と率直に対話を重ねて首脳同士の関係も深めていきたいと希望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본격적인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난 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また香港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などの状況に関しても深刻な懸念を伝えました。 이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과 소고기 수입 재개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일 정상은 악수를 나누면서도 굳은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일 간 외교, 안보, 통상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와 타이완 문제를 직접 꺼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라야마 다마는 지난 17일 숨진 무라야마 도미치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담화입니다. 시 주석은 현재 중일 관계에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며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울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헝 대표와 만나 인공지능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박차를 가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적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만나고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전날 저녁에 함께 우위를 다졌던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우리 기업 대표들도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And I heard you ring the golden bell as well. This is my Chimek brothers. 이 대통령은 황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수도로 거듭날 거라며 우리 기업들과 협업해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이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나라로 저도 노력할 것이고.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앞서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오픈AI 대표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 투자와 기술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황 대표까지 연이어 만난 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가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 곧바로 대통령실도 필요한 차원의 규제 완화와 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팩토리 구축과 피지컬 AI 개발 등 인공지능 확산이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의 필수품으로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GPU. 젠슨 황 CEO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모두 26만 장을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6만 5천 개에 불과한 GPU 개수가 최대 3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For Korea, this is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because you have all of the capabilities. You have the deep technical capabilities, you have software capa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y, and you also have such an incredible manufacturing base, industrial base. 한국 정부와 삼성, SK 현대차 그룹에 각각 5만 개, 네이버에는 6만 개의 GPU가 공급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을 일으킬 AI 팩토리 구축은 물론 가전 자동차 등에서 피지컬 AI, 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권형 인공지능, 소버린 AI 개발에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orean government is one of the first governments, literally the first government, to invest in 50,000 GPU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so that's a very big initiative. I'm really honored to be part of building AI for Korea. 또 현대차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품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선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y're both friends of mine, and they're friendly competitors. Samsung and SK helped me invent the AI supercomputer. Without the HBM memory, there is no AI supercomputer. 다만 삼성과의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선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밖에 양자 컴퓨팅과 6G 통신망 개발 등 한국의 인공지능 전환을 확대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삼성과 SK 등 기업은 물론 한국과의 파트너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안을 연일 호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약속하며 집권 여당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문서가 도출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신중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한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외신 기사 하나하나를 소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우리는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호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내세워 경제와 안보는 모두 민주당이라고 자신했고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제출한다고 공개하며 이에 발맞춰 협상의 성과는 빠르게 그 효과는 극대화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또 이 샴페인부터 터뜨리면서 자화자찬을 시작했다고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던 지난 8월 당시 이 대통령실 설명을 상기시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특히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등 미국 측 발언을 인용하며 엇박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빠진 것도 이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이 오가는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격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공개될 팩트시트나 양해각서가 연말 여야 대치 전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치권이 사법부로 다시 전선을 옮깁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 TF를 출범해 제왕적 대법원장 힘 빼기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규탄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초동 내란 특검 앞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23시간 밤샘 조사를 마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의 권성동 의원 때와 사뭇 다른 풍경인데 중앙당사부터 당직자 자택까지 전방위로 조여온 특검 수사에 당이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더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조작 특검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특검 대신 특감을 외쳤습니다. 특검 해체하고 오히려 특감부터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한국갤럽이 3대 특검 수사의 신뢰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6%는 신뢰한다, 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유권자 열의 6이 찬성했던 특검 도입 때보다는 불신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에이펙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곧장 개혁 불씨를 재점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책의원총회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루었던 3대 개혁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당장 월요일 사법불신 극복 TF를 발족해 사법부 힘 빼기에 나서는 한편 재판 소원제와 법 왜곡죄, 재판 중지법 등 논란의 법안들 입법도 추진합니다.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서초동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재판 이슈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는 판검사를 겨냥합니다.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비틀어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추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법 여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고 최근엔 여당 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에 낸 의견서에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약화하는 동시에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하면서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까지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는 헌법에 근거했지만 비교적 수위가 높습니다. 기존의 사법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재판 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송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역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심전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 뒤에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혁 입법 모드로 전환한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 나와서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사를 생략한 특검의 영부인 김건희 호칭에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판에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에는 충성파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앉았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인식이 담긴 정황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건데 김건희 씨가 V, 즉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고 김 전 차장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을 자처했습니다. 검사로 대통령 수사도 해봤지만 군 통수권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역사는 없었다며 그렇기에 수사를 방해할 이유도 없었다고 특검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영부인 김건희로 부른 데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뒀어도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김건희가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연일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주요 증인 신문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올 거라면서도 모든 재판에 나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특검의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명예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4년 넘게 수사했습니다. 서면 조사만 2차례, 얼굴을 맞대고는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 출장 나가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국민들께서는 저희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영부인이던 김 씨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 씨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했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에서 나온 추가 증거를 토대로 김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정반대 결론을 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출신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검이 수사 후반부에 검찰을 겨냥하고 나선 건 여러 논란으로 수사 정당성에 흠집이 난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특검의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앓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는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씨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 존재감을 증명하고 명예를 되찾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막바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얽혀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여러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끝에 7,800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또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겨왔는데 무려 4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실질적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며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자들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가량의 추징명령이 내려졌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오랜 기간 유착관계로 벌어진 부패범죄라며 성남 시민과 공공에 흘러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가운데 개발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혐의였던 배임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헬로윈을 맞아 번화가 곳곳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서울 홍대 주변에만 11만 명 넘는 사람이 몰렸고 12구 참사 아픔이 남은 이태원에도 인파가 밀집해 한때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게임 슈퍼마리오 속 캐릭터에 이어 자유의 여신상과 카우보이까지 홍대에 등장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분장 솜씨를 뽐냅니다. 20살이니까 이제 군대에 곧 가야 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우정여행 한번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드벤처 타임 그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코스프레 했습니다. 평소에도 발 디딜 틈 없는 거리에 더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밀집 도는 한때 우려 수위까지 치달았습니다. 홍대 관광 특구에만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린 건데 경찰 등 안전관리 요원들이 투입돼 원활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는 질서 유지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됐고 우측 통행을 안내하는 방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의 아픔이 새겨진 이태원도 인산인해를 이룬 건 마찬가지. 골목이 전광판에 보행에 주의하란 문구가 표출된 데 이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랠리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3년 전 10월 29일을 잊지 않으려는 추모객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은 참사 현장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그날의 기억을 응시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은 거, 또 이제 이 멀리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생명을 잃은 분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내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정부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안전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작업자 3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수사관 40명을 보내 컴퓨터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업체 지하수조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수사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일각에선 통제 권한이 거대한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재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조사,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교란 행위 자체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획조사,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불법 행위에 준하는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빅브라더 같은 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실수요자까지 전부 이제 범죄자처럼 이제 하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말하자면 악마화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하신다는 거를. 정부가 부동산 감독 기구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많은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 사례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감독기구가 또 다른 권력기관, 이른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수능에선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기 쉽다는 분석으로 학생들이 쏠리고 있는 건데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탐구 영역은 대학 수시 지원의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변수입니다. 통상 이과생은 과학탐구, 문과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해왔지만 요즘엔 이른바 사탐런이 대세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 지원자들이 사회탐구 점수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사회탐구에 문이과생 모두가 몰리는 겁니다. 올해는 전체 지원자 가운데 77.3%가 사회탐구를 선택하며 이런 현상이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고득점자는 30% 줄었고 사회탐구는 10% 늘었습니다. 고득점자들이 사회탐구에 몰리면서 중위권까지는 실수 하나에 등급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사탐런 성공률이 생각처럼 높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또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생들은 모수가 적어 1, 2등급 숫자도 적다는 불리함을 안고 가야 합니다. 인문계열 영역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나 지금부터 과탐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량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난해 정시 분석 결과 국어와 영어는 3등급 이하가 전체의 30% 정도였지만 탐구 영역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점수차가 큰 출제 경향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막판 탐구 영역 단기과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가을비가 지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낮부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을 촉촉이 적신 가을비가 지나고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주말인 오늘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일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고 바람도 강해집니다.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며 기존에 우리나라에 머물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의 간격이 좁아지며 그 사이에서의 북풍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상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고기압이 자리를 잡는 3일날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3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위는 오래 이어지지 않고 화요일 아침까지 춥다가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데다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가을 단풍 보러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산악사고 대비 훈련에 나선 소방당국은 따뜻한 옷 같은 보온용품을 준비하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산에서 사고를 당한 등산객이 구조를 요청하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합니다. 산 밑에서는 조난자 위치를 찾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구조대원들은 수색견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난자가 발견됩니다. 구조견 퇴공, 조난자 발견. 가을을 맞아 산악사고에 대비해 소방당국이 전파진흥원과 합동수색훈련에 나섰습니다. 가을철 단풍을 맞이해서 산행인구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행이 증가하다 보면 조난사고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신호를 바탕으로 조난자의 위치를 찾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최종 무선국의 기지국에서 발신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시스템을 돌리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를. 소방당국은 산에 오를 때는 무리되지 않게 자기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이용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물과 따뜻한 옷가지 등 보온용품, 손전 등을 지참하라고 말합니다. 또 바닥에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서는 미끄러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으니 유의하고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라고 당부합니다. 낙엽 같은 것들이 바닥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낙상하는. 이와 함께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뜬 현재 위치를 캡처해 소방에 신고하면 더 빠른 구조가 가능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프로야구 LG가 2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LG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선발 토러스트의 7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한화를 4대1로 꺾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한화를 꺾은 LG는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모두 제패하는 위협을 이뤘습니다. 5경기에서 타율 5할 2푼 9리, 타점 8개를 기록한 김현수가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됐습니다. 4차전 선발로 나선 LG 선발 토러스트는 7회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1점만 내주고 호투해 1차전에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만 2승을 수확했습니다. 1회부터 김현수의 적시타로 앞서 나간 LG는 1대1 동점을 허용한 3회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 6회 김현수가 다시 1타점 적시타를 쳐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는 잘 준비된 팀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리즈 내내 타선은 뜨겁게 터졌고요. 마운드는 든든했으며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한 뒤 LG 타자들은 한화의 강속구 투수들에 대비해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투수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 시리즈 내내 무서운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폰세와 와이스 원투펀치가 나서지 못한 잠실 1, 2차전에서 무려 21점을 쓸어 담으며 한화 마운드를 맹폭했습니다. 3차전을 내준 뒤 2연패 문턱까지 갔던 4차전 9회 초에는 투아웃에 터진 김현수의 역전 적시타와 함께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시리즈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김현수는 5차전에서도 득점 기회마다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국 시리즈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을 조금 더 침착하게 갖자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좋은 팀, 좋은 선배, 좋은 후배 만나서 가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치리노스의 옆구리 통증으로 순번이 꼬인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톨 허스트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1차전 6이닝 2실점, 5차전 7이닝 1실점 역투로 2승을 책임지며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3차전과 4차전에 선발로 나선 손주영과 치리노스는 큰 경기의 중압감을 이겨내고 1실점 호투를 펼쳤고, 불펜에서는 부록의 맏형 김진성이 4번 마운드에 올라 4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1승 2홀드를 챙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했다는 것보다는 팀 전체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해주면서 이번 25년도에 우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순간마다 몸을 던지는 호수비로 상대 공격의 맥을 끄는 박혜민과 신민재까지 LG는 투타의 완벽한 조화와 함께 무적 LG 왕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 같은 네트 종목의 특징을 모아놓은 피클볼이란 뉴스포츠가 미국과 호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동민 기자가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내 피클볼 대회 현장입니다. 탁구 라켓보다 조금 더 큰 라켓으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입문하기가 쉬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입니다. 입문이 좀 쉬운 편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 다 게임도 가능하고, 테니스는 이제 몇 년 배워야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테니스와 배드민턴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쓰며 움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라켓이 한 200g 정도 되고 플라스틱 공이고 스피드가 좀 많지 않고 실내나 실외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나의 테니스 코트장에 피클볼은 4개의 경기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코트는 가로 20피트, 세로 44피트로 배드민턴 경기장과 똑같습니다. 네트 높이는 테니스 네트보다 약간 낮아서 사이드라인 쪽은 36인치, 중앙은 34인치입니다. 피클볼은 즐기려고 고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덜 공격적입니다. 네트에서 7피트 떨어진 이 존 안에서는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발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대회를 늘려가고 있는 대한피클볼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최근 극장가에선 특정 작품이 독주하기보단 다양한 취향의 작품들이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SF와 국내 오컬트 영화 등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누구도 살아남기 힘든 죽음의 땅. 그곳에서 최상위 포식자를 사냥하기 위한 사투를 그립니다. 시리즈 처음으로 외계 사냥꾼 종족 프레데터의 세계관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집니다. Welcome to the headquarters of the Human Resistance.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믿으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삭발 투혼의 엠마 스톤이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아들이 갑자기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누군가에겐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 다른 어떤 입장의 갈등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갈등을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를 한국에 있는 형에게 데려가려는 베트남 청년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베트남 공동 제작 작품으로 지난 여름 베트남에서 200만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사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는. 흉기에 찔린 채 병원에 실려온 여자.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엇갈린 진술과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관객분들 입장에 서서 이 사건을 풀어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굉장히 긴장감 있고 정말 진실이 뭔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YTN 김승환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또다시 비나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펙 회담이 열리는 경주는 오늘 맑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7도, 안동 9.6도, 부산은 13.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청주와 세종이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창원과 부산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